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의 눈물겨운 발악, 검찰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자, 검찰은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조국 가족을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차병원과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조국의 딸이 지원했다가 떨어진 곳인데요. 자, 여기까지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동안의 증거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지원해서 탈락한 곳까지도 탈탈탈 털어보겠다,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자, 조국 사모펀드는 익성이 그 주인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에 의해서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라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결국 정경심 교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갈려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녹취록까지 나오고 많은 정황 증거들이 익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수많은 네티즌들이 익성에서 MB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러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국 가족과 관련된 것은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찰이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입니다.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이겠죠. 그런데 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물론 그동안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힘이 센 자리는 아닙니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의 딸이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교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대단한 검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했었던 수많은 사건들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거 본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눈물겨운 발악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 그것은 바로 기소권인데요. 재판장에 세울 수 있는 권한, 기소권. 이번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는 조사 한 번 받지 못하고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소권 남용의 좋은 예로 남을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당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기소인데요. 보통은 혐의가 있으면 본인의 해명을, 반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의 자유를 억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그 어떤 조사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해명과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기소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다 끝나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소장이 변경되고 표창장 위조 일시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검찰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특수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조차 착각을 했다고요.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실력이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그 기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뀐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일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잃게 되죠. 이 기소권이라는 것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이 무서운 것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 이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언론이 힘이 있는 것은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검찰이 힘이 있는 것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을 조사하다가 무혐의, 불기소 이렇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죠. 자, 이렇게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검찰이 잘못한 것은 또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 언제나 나오는 제 식구 감싸주기. 그러나 검찰은 언제나 뻔뻔하게 제 식구를 너무너무 잘
감싸줬죠.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공수처가 수면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 그곳에는 당연히 검찰이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바람에 야당에서는 야당 탄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법에는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죠. 핵심은 검찰을 조사할 수 있는 권력, 이것입니다. 기소권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검찰의 잘못을 기소할 수 있는 권력, 이게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수처를 엄청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조국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만드는 거죠.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거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왜 조국과 조국 가족을 탈탈탈 털고 있느냐? 검찰과 법무부의 분리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와 사실상 한 몸이었습니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법무부 요직에는 언제나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는 서로 견제하는 조직이 아닌 한 팀이었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법무부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들, 민변 출신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끊임없이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눈물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딸이 지원을 해서 떨어진 학교까지 압수수색을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강력하게 지목받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검찰은 조국의 딸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증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조국의 딸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조국의 딸이 봉사한 적이 없고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흘립니다. 자, 검찰이 비겁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할 때 누구의 입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익명이죠.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논두렁식의 악의적인 그런 작업의 희생양이었죠. 조국과 조국 가족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검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안쓰럽습니다. 이렇게까지 특수 1, 2, 3, 4부를 총동원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이번 조국 사건에 검찰이 얼마나 무리수를 던지는지는 첫 단추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기소를 했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짓인데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정경심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못 찾았을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표창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기소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죄의 성립이 확실하다라고 판단하여야만 기소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기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검찰과 피의자는 적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는 당연히 피의자는 들고 있어야지 되고 검찰은 기소를 한 이후에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원본을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검찰은 사실상 개망신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론은 검찰의 무능함과 무리한 기소를 질타하지 않고 표창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경심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공소장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공소장이 너무 허접하다 이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공소장이 중요한 이유는 공소장의 범행 일시, 장소 이런 것이 특정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피의자가 알리바이를 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범죄 일시와 장소를 적시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하죠. 범죄 일시를 바꿉니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이번 기소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언론은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기소,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이것이 개혁의 대상인데 이 개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검찰은 이 기소권을 무리하게 쓰고 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법원으로 가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경우 검찰은 강력한 후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표창장이 위조됐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표창장을 위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검찰은 조국에 따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증언은 검찰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의 의견만 놓고 조국에 따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고 표창장은 그래서 위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검찰의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원본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에 뭔가 뒤가 구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증거를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은 무능의 극치인 검찰인 것이죠. 기소를 이미 했는데 피의자한테 검찰에게 유리한 증거를 다시 달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등신소리 들어도 쌉니다. 정경심 교수는 진짜 표창장을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재판장에서 꺼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왜 무리한 기소를 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딸의 부정입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국에 따른 부정입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탈락한 대학까지도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초반에 그렇게 많은 곳을 압수수색을 해놓고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해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에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높은 확률로 어떤 죄목이라도 붙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작정하고 털면 털립니다. 이래도 하나도 안 털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국과 조국 가족이 조금 비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온 국민들은 이번에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눈물겨운 발악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과 조국 가족이 이 수많은 의혹 중에 몇 가지가 사실로 드러나서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내려와야 된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공감대일 것입니다. 검찰개혁 이번 정권에서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